네, 경희 필레트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여드름의 정의 원인, 특징적인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드름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제 여드름의 원인을 심부온도의 저하로 봤죠. 그런데 심부온도의 저하는 바로 세포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뭐 세균과 바이러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온도, 압력, pH, 전기장, 자기장, 물리화학적인 자극, 약물, 수술, 또 환경 여건, 음식물의 다양한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의해서 다 이 세포의 손상이나 기능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바로 그때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기능이 떨어져서 ATP 합성의 장애가 생기고 그때 열 발생량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 때 뇌를 포함한 이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또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이 되고 그때 손발끝에서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방출이 잘 안 되겠죠. 자, 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는데 그때 바로 구멍이 많은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홍조, 상열감도 생길 수도 있고 또 피부온도 올라가니까 염증성의 증상들인 피부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 통증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피부온도가 상승되면 그 환부에서의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화된다 그랬죠. 그때 이제 조직이 돌출, 또 비대 팽창과 같은 윤기성의 증상이 생기는데 바로 그때 좁쌀형의 구진, 농포, 결절, 응계, 켈로이드 등과 같은 윤기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여드름으로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이 여드름을 바로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피부 온도를 확 내려주는 약을 쓰게 됩니다. 뭐 이소티논이라든지 이런 약을 막 쓰게 되는데 그러한 약들의 양리작용을 보면은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낮추게 됩니다. 즉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기 때문에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증상은 바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게 보존됨을 알 수 있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심부 온도도 동시에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모공은 닫히고 또 열 쏠리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뱅글뱅글 이렇게 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닿지는 않고 계속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동시에 또 내려가게 되고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또 닫히고 다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무한 반복의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피부 온도를 내려줘야 염증은 치료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피부 온도를 내려드리는데 문제는 이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를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피부 온도를 낮추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전 치료 방법은 180도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시 생명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는 절대로 한방이든 양방이든 그런 치료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평소의 저의 생각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드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죠. 이제는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풀어보죠. 피부 발적, 따가움, 화끈거림은 왜 생기죠?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이러한 증상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증상은 어떤 열 에너지가 막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 올라가고 피부 온도 올라갈 때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왜 홍조나 상열감 등이 잘 동반되는가? 여드름 환자들한테 있어서 막 열체질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모공이 다치는데 이 모공은 손발 끝에서 다치게 되고 그때 구멍이 많은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열감이 생기고 또 안면 홍조도 잘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면포, 구집, 농포, 결절 등은 왜 생기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지니까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져서 조직이 융기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구집, 농포, 결절과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드름 흉터가 생기죠? 라는 이야기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증이 있는 부위는 농포도 생기게 되죠. 농이 생긴 그 자리는 바로 흉터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레이저 치료를 하면은 안 됩니다. 왜? 피부 온도가 또 다시 올라가게 돼서 또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려면 일단 여드름부터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피부에서 염증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염증이 생기지 않으면 흉터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왜 켈로이드성 여드름이 생기죠? 피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피부가 완전 뭉개져 버립니다. 조직이. 그게 바로 켈로이드화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켈로이드성 여드름은 우리가 심상성 여드름에 비해서 온도가 환부에서의 온도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여드름에 대한 궁금증도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그 이외에 뭐 궁금증이 있으면은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여드름의 발생 기전 및 궁금증까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드름의 치료 원칙, 치료 방법, 또 치료 시 주의 사항들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